안녕하세요. 네. 드디어 모의고사 마지막 과정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모의고사반 개강날이고요. 그래서 OT를 한 1시간 정도 간단히 드리고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오시면 그냥 9시부터 그냥 시험이 시작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이 시기에 좀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 그리고 또 진행에 대한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시에 바로 시작은 할 거고요. 그리고 해설 강의는 되도록 5시까지는 마치도록 해서 본인이 공부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모의고사반 진행하면서도 또 작은 목표 중에 하나거든요. 영역별 모의고사반에서는 주요 법규 암기 노트라고 하는 걸 하나 써드렸는데, 암기 노트는 좀 익숙하시긴 할 거예요. 근데 제가 법규 특강을 하고 또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법이 해마다 보면 4~5문제씩 나오는 게 추세거든요. 근데 법에 대한 공부가 많이 부담스럽다고 느끼시는 것 같아서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그럼 글자 수? 그래서 이것도 반을 딱 접으실 수 있도록 요거 번호랑 해서 요 넓이랑 요 넓이 맞췄거든요. 그래서 딱 절반에 접으시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4글자, 뭐 이렇게 2글자 이런 식으로 글자 수가 단서가 돼서 좀 떠올려 보시고 이렇게 뒤돌려 보시면 바로 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직강 선생님들은 아무래도 제가 칼라로 자료를 드리는 게 아니어서 밑줄을 쳐놨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밑줄 쳐진 걸 가지고 확인해 보시면 되고, 일단 기출이 됐던 거라든가 기출 지문에 포함이 됐었던 표현들을 제가 좀 넣었고요. 근데 이게 구멍이 너무 많아도 부담이 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기출됐던 개념들을 주로 구멍을 넣고, 선생님들 하시면서 이게 좀 익숙해지고 나면은 가리는 펜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우고 이렇게 셀로판지 같은 거 하면은 보여지는 펜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로 더 추가적으로 키워드를 가려서 활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통합 모고까지 가서 드리는 건 부담이 되실 것 같아서 영역별 모고 한 4주 동안 나눠서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나눠가지고 일주일마다 좀 보시고 드릴 때 그 다음 주에서 좀 데일리로 나눠서 보시면 그렇게 부담스러운 양은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문제들이 법에 근거하거나 정책에 근거하거나 이론 틀에 근거해서 굉장히 구체적인 채점 기준이 있는 개념들을 묻고 있거든요. 그래서 법에 근거한 문제들 작년 같은 경우에도 4문제 이상 출제가 됐었기 때문에 꼼꼼히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따로 진행하는 게 밴드에서 이미 알고 계신 선생님들 많으실 텐데요. 2026 인보들 알림장 밴드 네이버 밴드에서 검색하셔서 실명 이름이랑 휴대폰 뒷자리 해가지고 승인 신청을 하시면 보통 하루 넘어가기 전에 승인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알림장 밴드는 강의 안내라든가 세부 진행, 뭐 점수 분포도. 그래서 우리 모의고사 치르고 나서 점수 분포를 내잖아요. 평균 내고 그것도 공지해 드리니까 밴드 가입해서 승인을 기다렸다가 이제 참여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학습 밴드하고 그리고 공개 첨사 이용을 했던 밴드인데요. CAC라고 하는 걸 계속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크리티컬 액션 체크리스트라고 해서 내가 메타인지를 가지고 내가 어느 정도 공부가 되고 있고 그리고 공부 습관이 잘 들고 있는지 이걸 체크해 가시도록 하기 위해서 이 CAC는 계속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상반기부터 진행을 했고 우리 문풀반 진행하던 걸 지난주 일요일 날 끝냈거든요. 근데 50일 이상 참여하신 선생님들, 60일 이상 참여하신 선생님들이 다 포상을 드렸는데 71분이 포상을 받으셨어요. 그 정도로 학습 습관을 익히는데 적극 참여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뒤에서 이제 체크리스트를 다시 보여드릴 텐데 그걸 체크하시고 스스로 기록을 해가시면 내가 어느 정도 공부가 되고 있고 부족한지에 대한 게 보여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2026 대비 임수진과 보건교사들이라고 하는 네이버 밴드를 찾아가지고 가입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재는 뭐 따로 가져오실 필요 없고요. 혹시 강의 진행되면서 이론서 보고 싶다라고 하면 선택적 가져오셔도 되겠습니다. 일단 해설 강의가 진행되는 거는 다 강의 자료로 제공이 될 거라고 하는 거고요. 시간표가 2가지가 올려져 있는데 그러니까 두 번째 주, 그러니까 밑에서 잠깐 보시면 영역별 모고에서도 2주차, 그리고 통합 모의고사도 2주차. 그래서 9월 26일이랑 10월 24일 날은 교육학부터 실전처럼 똑같이 볼 거예요. 그래서 오전 9시에 오시면
그게 이제 두 번째는 시간표거든요. 교육학을 60분간 보고요. 실전 시험에서는 40분간 휴식 시간이 주어지는데 그건 10분 일찍 들어오셔서 확인하시고 그리고 그 걷고 나서 10분 동안 확인하고 나가시거든요. 그래서 실제 선생님들께 한 20분 정도의 쉬는 시간이 주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실전 시험에서. 그래서 저희는 이제 20분 동안 쉬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리고 실전처럼 그때 이제 시험지 배부를 할 거고요. 그리고 90분간 이제는 전공 A, 전공 B를 90분이라고 하는 걸 체화하셔야 되기 때문에 90분씩 시험을 보실 겁니다. 그래서 전공 A는 실전이랑 동일하게 기평 4문제, 서술형 8문제, 그리고 휴식 시간 또 20분. 그리고 요때 전공 B 시험지 배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실전 같은 느낌을 느껴보시도록 계속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전공 B 시험을 볼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채점을 이제 교환 채점을 할 거고요. 여기에 시간을 길게 해놓은 거는 요거는 지금 교육학 하는 날은 점심시간만 1시간을 넣어놨는데요. 끝내는 시간이 늦어지게 되면 선생님들이 가셔서 복습을 당일날 복습하시는 분들 시간이 부족하다는 얘기들 많이 하셔서 바쁘시잖아요. 회독할 것도 많고. 그래서 이렇게 교육학까지 다 보는 날은 따로 교환 채점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3시부터 해서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할 거고요. 근데 이런 식으로 교육학부터 보는 날은 9월 26일이랑 10월 24일 해서 이때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볼 거예요. 그리고 인강 선생님들 같은 경우도 미리 청강 신청을 하시면 청강데이라고 써놨는데요. 실전 같은 느낌을 내가 현장 가서 느껴보고 싶다라고 하면 미리 신청해서 오셔서 2번 경험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라고 하는 거고, 근데 이렇게 교육학을 실제 보는 날 말고도 교육학 자료는 함께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써보시거나 활용해 보실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홀수 회차는 김신 교수님께서 이제 제공해 주신 문제지를 드릴 거고요. 따로 해설 강의는 없어요. 근데 해설지하고 문제지를 제공해 드릴 거고, 짝수 회차는 설번 교수님의 이제 문제를 제공해 주신 걸 이제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건 그러면 이렇게 교육학을 보는 영역별 모의고사 2주차 그리고 통합 모의고사 2주차 말고 다른 주에는 오전 9시부터 그냥 무조건 시험을 시작하는 거예요. 오셔서 90분간 전공 A 보고 20분 쉬고 전공 B 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휴식만 채점이라고 해놨는데 직강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교환 채점을 합니다. 그래서 교환 채점을 하고 선생님 답지를 내시면 그걸 평균을 내고요. 그리고 모범 답안을 선발을 해서 모범 답안을 뽑힌 선생님은 스벅 10,000원짜리 기프트 카드를 드리기도 할 거고요. 그리고 또 그렇게 모아진 그러니까 공개 첨삭 아니요. 모범 답안 뽑힌 거는 같이 공유해가지고 이제 볼 수 있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2시부터 해서 이제 해설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 개강 날이어가지고 OT를 제가 1시간 정도 넣어놨거든요. 그리고 전공 A를 그리고 쉬는 시간을 갖고 전공 B 이런 식으로 이따 띄워드릴 거예요. 근데 전공 이제 90분씩 보는 거는 동일하게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변경된 게 학원의 방침이라 하고요. 인강 자료 출력 횟수가 5회였다고 하는데 모고부터는 이제 3회로 줄어든다고 하니까 혹시라도 오류가 나거나 하면은 횟수가 줄어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단에 이미지가 있어서 그거를 클릭해가지고 이제 하고서 출력을 하시면 그런 오류를 좀 줄일 수 있다라고 하니까 이용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임수진과 보건교사들이라고 하는 학습밴드에서 CAC라고 하는 크리티컬 액션 체크리스트 해가지고 메타인지, 그러니까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 내가 어느 정도 공부가 진행되고 있는지, 약점이 뭔지, 나의 루틴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좀 인지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시작했던 거고요. 근데 꾸준히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밴드에 올려드리긴 할 건데요. 선생님들이 제가 9월 22일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9월 22일이 월요일이거든요. 그러면 그날 내가 한 것만 표시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는 모고반에 왔기 때문에 교육학이라든가 또 스스로 하셔야 되는 추가해서 보시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아래쪽에다 빈칸을 좀 드렸고요. 내가 월요일 날 마이맵을 통해 가지고 인출학습을 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체크하시고 그리고 또 다음 날 23일이 되면 갔는데 그 다음 날도 요거 하고 그리고 문풀반 문제를 확인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수요일 날, 목요일 날 이런 식으로 체크하면서 진행을 해보시는 거죠. 토요일까지. 그럼 이거는 그냥 누구한테 보인다가 아니라 스스로 하루하루를 공부를 그러니까 내가 한 학습 기록을 한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체크를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일요일 날은 AAR 해가지고
애프터 액션 리뷰라고 해서 그러면 내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한 걸 보게 되잖아요. 솔직하게 누구한테 보거나 제출할 게 아니니까 내가 한 건 한 대로 못한 건 못한 대로 표시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면 내가 잘한 점은 무엇이었는지 부족한 건 그러니까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되게 효과가 좋아서 다음 주에도 꼭 계속하면 좋겠다. 근데 내가 해봤는데 효과가 좀 없어서 좀 수정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일요일 날 기록을 해가지고 요거는 월요일 날 표시하셔서 월요일 날 요거를 사진 찍어 올려요. 그래서 밴드에다가 이제 미션으로 올려놓거든요. 그래서 미션 원데이 해가 눌러가지고 그냥 거기에다가 클릭해 놓는 거고요. 그걸 그대로 두고 다음날 또 이걸 찍는 거죠. 23일 날 한 거를. 그래서 그거 찍어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기록을 해가지고 하면 이제 한 주에 하나씩이 형성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밴드 파일도 올려드릴 거고 카페에도 파일을 올려드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가지고 뭐 추가할 내용 있으면 추가하시고 이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부 습관을 잡는데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상반기만 하고 하반기 하지 않으려고 했었는데 요청이 있어서 하반기 했었고요. 근데 올해도 보면은 상반기부터 쭉 이어가지고 많은 선생님들 참여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만큼 도움이 되는 과정이란 생각이 들어서 혹시 공부 습관을 또 내가 한 공부 기록을 좀 한눈에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활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이건 강제적인 건 아니고요. 밴드 인증하시고 그리고 9월 22일 날 시작을 해서 우리가 모의고사 반이 11월 7일 날 종강을 하거든요. 금요일 날. 그러면 그 주 토요일, 일요일까지. 그래서 11월 9일까지 합니다. 그러면 49일 과정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이때 49일 다 달성하시면 당연히 미션 이제 완료를 하셨기 때문에 포상을 드릴 거고 그런데 뭐 하루 이틀 우리가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47일 기준으로 47일 이상을 하신 분들은 모두 미션 완료한 걸로 해서 그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목표를 두고 하루하루 클릭돼서 쭉 올라오잖아요. 미션 순위도 볼 수 있어요. 밴드에서 보면. 근데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성취감도 느끼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회독표는 제가 문풀반 종강한 날 드리기도 했었는데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요거는 이제 직강을 기준으로 해서 금요일날 시험을 본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2번을 보는 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해놓은 거고요. 근데 하루에 봐야 되는 양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날 걸 바로 다음날 볼 때는 전날 외워진 것 중에 가장 중요한데 유독 안 외워서 한두 개념만 가지고 그거 확인하는 정도로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1일, 2일 해가지고 페이지하고 거기에 이제 목차도 써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전년도 책으로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신다고 해서 목차를 써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제 토요일 날은 모의고사, 오늘 금요일 날 모의고사를 보면 금요일 날 안 넣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토요일 날은 모의고사 복습을 하고 그리고 목요일 날 봤던 거를 이제 안 외워졌던 걸 다시 한번 리뷰하고 그리고 일요일 날 하루는 뺐습니다. 그래서 일요일 날 하루 뺀 거는 앞에서 놓친 거를 채워 넣으실 수도 있고 그리고 휴식을 넣어 가셔야지만 남은 기간에서 지치지 않고 가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를 빼놨으니까 그걸 좀 유도리 있게 날짜를 운영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건 직강 기준으로 해서 금요일 날 시험을 보는 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했고요. 영역별 모의고사를 보는 동안에는 한 달 동안에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일주일마다 한 권씩을 끝내는 걸로 진행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짜드렸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가면 통합 모의고사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이제는 과목을 다 뒤섞는 걸 통합 모의고사라고 하거든요. 근데 통합 모의고사를 그냥 모든 영역을 다 합쳐서 내겠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중복된 영역이 있고 또 선생님들 공부하실 때도 체계적으로 해독이 잘 안 된다고 말씀들을 하셔서 범위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시험 범위를 드리게 되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1일 해가지고 요것도 모의고사 일정에 거의 맞춰가지고 진행을 하고요. 근데 그것보다 이제 빠르게 진행은 되는 거죠. 그래서 1일 해서 보시면 뭐 학교 보건은 학교 보건과 간호과정, 학교 보건은 이해랑 지역사회는 지역사회 개요랑 보건행정까지, 아동가는 성장발달 평가까지 이런 식으로 과목별로 1, 2, 3, 4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과목을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게 하루치 공부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2주씩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 2주 동안에는 아무리 하려고 해도 잘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보고 내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 안 외워져 붙들고 있으면 뒤에를 막 못 보고. 그래서 이제 2주가 끝나갈 때쯤이 되면 이 정도의 속도로 봐야 내가 끝나는구나라고 하는 거 선생님 스스로가 조금
알게 되시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그때 가셔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다시 이주를 돌릴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2주 안에 그래도 맞춰질 수 있도록 속도를 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시도록 한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모의고사의 시험 범위인 거예요. 그 뒤에 페이지는. 그래서 모의고사 페이지에 따라가지고 이렇게 시험 범위를 가지고 매주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종강을 제가 11월 7일 날 금요일 날 저희가 종강을 합니다. 그럼 8일 날, 9일 날 해가지고 일요일까지 끝나잖아요. 그때까지 그러면 금요일 날 이제 보고 그다음에 토요일 날 우리가 복습하고 일요일 하루 정도 휴식을 취하거나 앞에 못한 걸 보충하거나 이런 식으로 보내고 난 다음에는 이제 월요일부터 해서 이제 남게 된 날짜가 그래서 11월 22일 날 시험이니까요, 저희가. 그러면 이제 주어지는 날짜. 그래서 한 12일 정도가 남게 되거든요. 그럼 12일 동안의 회독표를 드린 거고 이거는 선생님이 일단은 계획이 안 되신 선생님들이 있다고 해서 드리긴 했지만 선생님들이 영역별 보고 통합 보고까지 하고 나면 스스로 내가 좀 취약한 거 시간을 좀 더 보내야 되는 게 좀 더 구체적으로 느껴지신 부분이 있을 거고 그러면 개별적으로 짜서 진행을 하셔도 돼요.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이걸 좀 참고하셔서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래서 10일부터 17일까지 해서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때는 토요일까지 다 넣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한번 회독을 하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일 동안 전체적인 거를 이제 다시 한번 회독을 하고 난 상태에서 시험장에 들어가실 수 있도록 계획을 짜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늘 얘기를 할 때 회독표는 예시적인 차원에서 드린 거예요. 너무 벅차시거나 하면 조정해서 이용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속도로 회독을 해야지만 시험 전에 한 3, 4일 전에 전체 회독을 하고 시험장을 들어갈 수 있는지 완벽하게는 못 외우더라도 내가 3, 4일 전에 봤으면 비슷하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범위가 방대한 시험을 준비하실 때는 어느 정도 속도를 좀 높여가면서 이제는 진행을 하실 때가 됐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뒤에는요, 이제 선생님들 구체 실천과 관련해서 제가 합격 지수라고 하는 걸 체크하시도록 해놨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학습관리, 생활관리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들었고 제가 구분해 놓은 거니까 선생님들 보시면서 스스로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공부 계획을 세고 주도적으로 학습을 하는 사람인지 뭐 완벽하게 정리되지 않았거나 암기되지 않았어도 계획대로 진행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게 하나당 5점씩이거든요. 그러면 다 해가지고 총점이 나와지겠죠. 이거 각각 이제 점수에 대한 게 다 합산이 되어지고 나면 이제 총점 해가지고 5점씩의 20문제니까 100점일 거고요. 그러면 내가 이제 이걸 보면 내가 합격 점수가 합격 지수가 낮은 거죠. 그러면 합격 지수 높이려면 어떤 걸 좀 더 해봐야 될까라고 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쓰고 그리고 아래다가 이런 결심을 하고 안 하고 되게 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께 요걸 하나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를 앞에 붙여놓고요. 이름 쓰고 날짜 써가지고 좀 내가 자주 보는 데다가 눈에 띄게 두시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나는 시험일까지 나의 하루하루를 합격을 위한 루틴으로 살아가기를 결심합니다. 끝까지 해내는 내가 되겠습니다. 해서 이름하고 날짜를 쓰고요. 아니면 요거는 나 이 문구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선생님들이 원하시는 문구를 쓰셔도 돼요. 근데 내가 선언을 하고요. 내가 남은 날짜만큼은 합격을 위한 시간으로 다 보낼 거야. 합격을 끝을 맺고 마무리를 잘 질 거야 라고 하는 결심을 좀 굳게 하시고 모의고사반을 시작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그래서 이런 선언 그래서 스스로의 어떤 결심 약속을 쭉 써가지고 붙여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합격 지수 높이기, 그러니까 구체적인 이제 전략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학습 계획에 대해서는요, 일단 가장 강조드리는 건 기본서로 공부하시는 거, 이론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초반부터 해서 내 완벽한 서브노트를 만들어 놨어요. 나는 이게 뭐 100점짜리는 아니지만 내가 구성을 했고 대부분은 다 포함을 하고 있고 이게 눈에 잘 들어와 라고 하면 그걸 활용하시면 돼요. 그런데 내가 뭐 이렇게 조금 정리하다 말았고 뭐 문풀반 뭐 오답 노트 좀 만들다 말았고 뭐 마인맵 해가지고 조금 구성하다 말았고 뭐 이러면 이것도 보고 이것도 보고 이것도 본다라고 하는 거 말이 안 돼요. 점차 우리가 처음엔 4주의 1회독, 2주의 1회독, 2주의 1회독, 1주의 1회독, 4일의 1회독을 하고 시험장을 들어갈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 가지 자료를 가지고 공략해서 걔랑 익숙해져야 돼요. 그래서 기본서로 그러니까
공부하는 거. 그래서 그거는 꼭 제 이론서가 아니더라도 보는 자료는 하나에 집중 공략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문풀반 뭐 그 문제라든가 이런 걸 활용하신다고 하면 그거를 이론서 보면서 이 기본서 집중 공략하는 교재 보면서 리마인드 할 수 있도록 거기에다 붙여놓거나 뭐 표시를 해놓거나 그 하는 식으로 해서 이것 보고 저것 보고 하는, 그래서 넣었다 뺐다 하는 시간마저도 줄이셔야 된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진행 계획은요. 영역별 모의고사는 어쩔 수 없이 하루에 한 과목을 하시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뭐 섞여져 있긴 하죠. 학보랑 지역이랑 이렇게 섞여져 있었고, 그런데 통합 모의고사 가면 이제 과목별로 다 섞여져 있죠. 학보도 몇 페이지, 지역사회 간호 몇 페이지 이렇게 있으니까. 근데 그러니까 해보시다 보면 아, 나는 한 과목을 집중해야지 효율을 잘 내는 사람인지, 아니면 매트릭스로 해서 이 과목 저 과목을 바꿔야지 효율을 잘 내는 사람인지 라고 하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영역별 모고에서는 어쩔 수 없이 집중학습 중심으로 진행을 하실 거고, 그리고 통합모고 가서 2주를 진행할 때 매트릭스로 학습하시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종강을 하고 나서 나한테 주어진 그 12일에 대한 시간을 저는 매트릭스로 짜드렸지만 아니야, 난 집중학습하는 게 더 효율을 내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 이제 그 1권을 뭐 3일 동안, 2권을 뭐 이틀 동안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주일을 따로 짜는 거예요. 그 내 스타일에 따라서. 근데 아니야, 나는 매트릭스로 공부하는 게 더 맞는 사람이었어 라고 하면 과목을 바꿔가면서 하는 거. 근데 불안할수록 저는 매트릭스로 그러니까 그 준비를 하는 게 저는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한번 해보시면 자신한테 좀 더 맞는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 모의고사 문제를 낼 때 한 문제를 끝까지 완성할 때까지 붙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총 23문제를 만들어야 되는데 처음에 한 13, 4문제까지는 질도 좋고 고민도 많이 하고 좋아요. 근데 그걸 너무 붙들고 있는 나머지 얘네를 시간을 한 70% 이상 써가지고 뒤에 남은 문제를 만들 때는 막 가슴은 두근거리고 막 오류는 생겨지고 막 머리는 아파도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1번부터 23번까지 다 컨셉 잡아놓고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를 계속해요. 계속 왔다 갔다 해가지고 3번, 4번을 덧입히면서 문제를 만들거든요. 근데 전 그렇게 하는 게 더 집중도도 오래가고 저는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해보시면 아, 내가 어떤 게 더 잘 맞는 사람인지. 그래서 그거는 이제 종강하고 나서 정말 가장 스포트를 올려가지고 달려야 되는 그 시기 때 본인한테 맞는 방법을 선택해서 진행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학습 시간은요, 연초 같은 경우는, 그리고 제가 문풀할 때도 그 얘기는 드렸던 것 같아요. 교육학 공부를 하는 시간은, 교육학 시험을 보는 시간에는 교육학을 인출하는 걸 그래도 좀 해보고, 그리고 전공 시험을 보는 시간엔 전공을 그래도 인출을, 아웃풋을 하는 거를 이제 익혀보시고 라고 했는데요. 근데 그거는 그래도 조금 여유가 있을 때 하는 거고, 이제는 여유가 없어요. 어쨌든 최대 효율을 낼 수 있는 시간을 찾아서 하시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최대 효율을 나는 올빼미형이어서 나는 아침에 좀 늦잠을 자고 오후부터 해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심야 시간에, 그래서 뭐 10시가 넘어가 집중을 잘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 지금은 뭐가 됐든 최대한 집중하고 효율을 잘 내서 아웃풋을 잘할 수 있는 시간에 쓰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무조건 아침에 7시 반에 일어나서 뭐 독서실에 몇 시에 가가지고 라고 하면서 효율을 잘 못 낸다고 하면 막 꾸벅꾸벅 졸고 있고, 그래서 가끔 학습 코칭 하거나 하다 보면 선생님이 일어나는 거 7시에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전화 스터디도 하셔가지고 뭐 스터디 하는데 그거 하고 나면은 의자 앉아가지고 한 2시간은 막 졸다가, 그리고 막 죄책감을 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공부를 하는데 11시는 넘어야 본인은 좀 정신이 든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 스타일, 내가 효율을 내는 시간 찾아서 그 시간에 집중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시험날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제주도 수석하신 선생님도 완전히 올빼미 낮밤이 바뀐 선생님이었고, 그리고 서울에서 그래도 상위권을 합격했던 선생님, 그 선생님도 완전 올빼미. 그러니까 두 분은 제가 완전 올빼미인 걸 기억하는 게 직강 선생님이었는데 늘 늦었어요. 그러니까 제 시간에 직강을 못 나왔어요. 모의고사 치르고 있으면 전공 A는 못 보고 저 B만 와서 보고, 그래서 막 그렇게 하셨는데, 근데 제도 수석하시고 했거든요. 근데 본인은 아무리 아침에 하려고 해도 집중이 잘 안 되니까 그냥 저녁 시간 하고, 근데 시험 전에, 그러니까 시험 날엔 그러면 걱정을 좀 하시긴 했거든요. 근데 걱정을 많이 하시고 불안하니까
그리고 잠을 안 잔 상태 시험 보는 연습을 몇 번 하신 거죠. 그래서 잠을 안 자고 모의고사를 치르러 와가지고 학원에서 모의고사를 치러보고 컨디션 유지가 되는지 뭐 이런 것도 보시고 하셨는데, 결국 많이 긴장하고 하니까 그렇게까지 뭐 물론 자고 하면 이상적이긴 하겠지만 그 잠을 안 자셨다고 해도 본인의 그러니까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거나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따로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내가 가장 효율을 낼 수 있는 시간을 이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휴식 계획은 무조건 넣어서 계획을 짜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데요. 6일 공부하고 하루 쉬는 거.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일요일 날 하루를 넣어놨다고 했어요. 일단은 쉬는 거를. 근데 그럴 수도 있죠. 토요일, 금요일 날 내가 직강을 나가고 피곤해. 그래서 토요일 날 오전에 늦잠 자고 한 11시나 12시가 늘어지게 자고, 아니면 침대에 누워서 뒹굴뒹굴 좀 하다가 한 오후 2, 3시쯤 공부를 시작해서 반나절 공부 시간 하고, 그리고 또 일요일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공부하고 대신에 오후 시간은 내가 또 쉬어버리고 월요일 날 위해서 뭐 이런 식으로 반씩 나눠서 쓰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본인한테 맞게, 이거는 컨디션에 맞게 하시는 거예요. 무조건 주말에 쉬자 이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항상 나한테 귀를 기울여서 내가 최고 효율을 낼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주는 거,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학습 방식이 이제부터는 완벽주의자처럼 내가 성에 찰 만큼 온전하게 인풋이 아웃풋이 되어야지만 공부를 마쳤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 주어진 시간 안에 최대한 그냥 전략적으로 그 시간 안에 내가 할 수 있는 벼락치기를 하면 돼요. 당연히 회독해야 되는 분량이 많기 때문에 완벽주의자처럼 절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그 시간에 맞춰 최대한 골라서 중요한 거 선택과 집중하고, 그리고 그래도 몇 자를 쓸 수 있게 그냥 읽는 거 말고 아웃풋을 해가지고 그래도 내가 조금 몇 자를 쓸 수 있게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는 걸로 준비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완료 시기를요, 이거는 마인드 컨트롤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풀반 모의고사반 종강하는 날 내가 그러니까 모의고사반이 11월 7일 날 종강을 한다라고 했는데 11월 8일 날 시험을 본다고 생각하시는 마음으로 하세요. 왜냐하면 11월 7일 날 종강을 하고 나면은 갑자기 나한테 남은 날이 이제 그 주말까지 껴서 14일. 토일을 이제 모의고사 복습하고 하루 쉬고 뭐 이렇게 보내고 나면 12일이 남거든요. 시험 전까지. 그럼 갑자기 불안감에 휩싸이면서 뭘 해야 될지 모른다든가, 그리고 그때 이제 그 불안 관리가 잘 안 돼 효율적으로 시간을 못 쓰면 이 시간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11월 7일까지 내가 완벽하게 준비하지라고 하지만 안 될 거예요. 대신에 그거죠. 선생님들이 이제 시험을 보러 갈 때 그런 느낌이에요. 11월 22일 날 저희 시험인데 선생님들하고 한 11월 18일, 19일쯤 통화를 하고 나면 저한테 한 달만 더 있었으면, 아니요, 딱 일주일만, 딱 2주만 더 있었으면 그래도 요건 보고 갈 텐데요 라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 11월 7일을 종강이라고, 그러니까 모두 시험을 완료하고 내가 11월 8일 날 시험 보러 간다라는 생각으로 준비하면서 가시고, 그리고 그거 끝나고 나서 그렇게 되면 내가 뭐를 해야 내가 합격하려면 이것만은 꼭 보고 가야겠어 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좀 스스로가 느껴지는 게 있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러니까 마음가짐으로 준비를 하시고, 그리고 성적 향상은요, 요거는 여러 번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저희가 공부는 계단식으로 올라간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뭔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올라가질 때는 성적이 올라가고 이렇게 하면 되겠어라고 하지만 더 긴 거리는 뭐예요? 내가 지금 느는 건 맞아? 이렇게 시험에 붙는 건 맞아? 라는 생각이 들면서 불안감에 휩싸이면 효율이 더 떨어져요. 그래서 항상 그냥 내가 꾸준히 하고 있어, 방향을 잃지 않고 걸어가고 있어 라고 하면 스스로 확신 갖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관리에서는요, 의복은 뭐 이런 얘기까지 하나 싶으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최대한 조이지 않고 편안한 옷. 그래서 선생님이 입고 나면 어떤 날은 나왔는데 내가 무슨 옷을 입었는지 신경을 쓰지 않을 만큼 편하게 그냥 하루를 보낸 날이 있는가 하면 막 이렇게 허리가 꼬무줄이 그러니까 쪼여가지고 긁고 있다든가, 뭐 단추가 목이 쪼여가 단추를 풀었다 뭐 쪼였다 한다든가. 근데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편안한 옷 골라서. 그리고 이제부터는 땀 그렇게 많이 안 나시게 됐잖아요. 자주 갈아입지도 마세요. 그리고 잘 피해 다니면 돼요. 이제 뭐 지하철에서 누굴 만나거나 하면 조금 심각해질 수 있지만 모자 딱 쓰고, 그죠? 배낭 메고. 그러니까 공부할 때는 모자 쓰는 것도 방해되거든요. 근데 오고 가는 지하철에서는 모자 푹 눌러 쓰고 누가 아니야 그러면 아닌데요, 사람 잘못 보셨는데요,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돼요. 그쵸? 근데 내 공부하는데 방해되지 않게. 그러니까 지금은 우선순위가 그냥 공부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공부도 할 게 너무 많아. 벼락치기 해서 머릿속에 넣어야 되는 게 너무 많은데 다른 걸로 날 불편하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식사는 식사 혼자 하기. 혼자 하면 우울해요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제부터는 누가 뭐라고 해도 저는요 스트레스 잘 안 받아요 하시는 분들도 이제는 슬슬 속이 쓰리기도 하고 먹으면 뭐가 얹힌 것 같기도 하고 좀 속이 불편해질 시기가 됐거든요. 이제부터는 어 다 입에 넣고요. 그리고 명상이에요. 공부로부터 약간 벗어날 수 있는 거. 그래서 그냥 내가 뭐를 먹고 있구나. 아, 시금치를 입에 넣었어. 한 번, 두 번, 세 번. 아, 시금치는 10번 씹으니까 이런 맛이 나네. 아, 15번 씹으니까 이런 향이 나네. 수번 씹으니까 절반은 넘어가고 없네. 이거 있잖아요. 거기에 집중을 하시잖아요. 잘 체하지도 않으실 거고요. 그리고 잠깐 명상이 돼요. 그러니까 다른 여러 가지 막 그 들어오는 복잡한 생각들, 불안한 마음을 일으키는 것들로부터 내가 뚝 떨어져 나와가지고 명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명상을 배우면서 그냥 물 흐르는 거 보고 막 이렇게 좋은 음악 주고 눈 감고 있으라잖아요. 그럼 전 졸리기만 했거든요. 명상이 되는 게 아니라 온갖 잡생각에다 들어와가 더 복잡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하나에 몰입을 하는 명상을 하시면 훨씬 좀 이완되는 느낌을 가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뭐 어쩔 수 없는 경우는 어쩔 수 없겠지만 대부분은 이제 혼자 식사를 하시면서 먹는 거에 최대한 집중하시고 그리고 본인한테 맞는 걸 드시긴 하지만 주로는 이제 우리가 평상시에 많이 먹는 거 그래야 속이 불편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또 배가 고파도 뇌가 잘 돌아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허기지지 않도록 간식 간단한 거 챙겨 다니시는 거. 그래서 뭐 견과류라든가 요것도 좀 좋은 걸로 챙겨 다니시면 좋겠죠. 뭐 에너지바라든가 요런 것들을. 커피는 안 드시면 좋고요. 근데 나는 먹어야 된다라고 하면 최대 한두 잔을 넘기진 않는 거. 그래서 되도록이면 오후에 늦은 시간에 드시지 않는 게 네, 조금 수면의 질을 좀 좋게 할 수 있는 거고요. 저희 시험처럼 이렇게 방대한 내용을 내가 암기를 해 가지고 서답형으로 써야 되는 시험이잖아요. 그러면 공부를 하는 것도 전략이지만 생활 관리라든가 나의 컨디션 조절하는 것도 전략이에요. 그래서 이걸 그냥 넘기지 마시고요. '아 내가 이 중에서 실천을 못하고 있는 건 뭐가 있지? 내가 불편한 건 뭐가 있지?' 그걸 좀 편하게 만들려면 어떤 걸 통해 가지고 내가 다음날 좀 좋은 컨디션을 만들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시, 7시 이후에는 아무것도 드시지 않고 주무시는 게 컨디션에 이제 다음날 지장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휴식은요, 지나치게 활동적인 계획하지 않는 거. 이제부터는, 그러니까 그전엔 콘서트도 가고 막 가시라고 했는데, 이제부터는 막 콘서트 가서 막 땀 흘리고 춤을 추고 물을 맞고 오잖아요. 다음날 공부가 잘 안 돼요.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막 어제의 그 느낌이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너무 활동적인 걸 하시면 안 되는 거. 그래서 그냥 맛난 거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음식 좀 비싸서 늘 먹을 수는 없는 거. 뭐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목욕을 다녀온다든가 영화관에 가서 너무 무겁거나 요란스럽지 않은 거. 그러니까 너무 무거워서 막 눈물을 펑펑 흘리고 막 다큐를 보고 났더니 가슴이 꽉 막혀 가지고 왔는데 공부가 잘 안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너무 시끄럽고 요란한 걸 보더라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휴식 시간을 뇌를 쉬어주는 거예요, 뇌를. 그러니까 뇌를 풀어줄 수 있는 거.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내가 좀 편안하거나 이완될 수 있는 취미가 뭐가 있는지 떠올리셔 가지고 그렇게 시간을 좀 보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면 시간을 너무 줄이는 거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 6시간, 8시간 정도인데 아마 일이랑 병행을 하시거나 육아 병행하시거나 하면 요거보다는 좀 짧을 수는 있긴 할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는 컨디션 유지가 가능할 만큼은 주무셔야 되고요. 낮에 학습 중에 피곤하면 10분, 20분 내로 한두 번 자는 거. 1시간 이상 자버리게 되면 밤 수면의 질이 좋지 않으니까 한 10분, 20분 내로 한두 번 정도 자면 훨씬 좀 편안해지실 거예요. 그리고 규칙적인 생활을 루틴으로 만들어가는 건 좋습니다. 그래서 CAC 같은 것도 하시라고 하는데 막 시계를 두고 막 알람이 울려가지고 10분 쉬었으니까 이제 공부 시작.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나를 너무 칼같이 옥죄는 듯한 그런 식의 칼처럼 정해놓은 시간 엄수하려고 하면 그거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몸에 배이게 하는 규칙적인 생활. 그러니까 아침은 대략 몇 시 정도에 먹으면 좋고 뭐 점심 그래서 뭐 칼같이 뭐 8시, 12시 뭐 이런 식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좀 편안하게 만들고 그리고 내가 좀 이완된 상태에서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몸 상태 항상 체크하는 거.
그래서 내가 조금 피곤한 것 같아. 내가 뭐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아. 몸살 기운이 있는 것 같아라고 하면 그날 계획이 있더라. 우리 일주일에 하루 쉬는 날 있잖아요. 그러니까 되려 막 시작되려고 할 때 비타민 잔뜩 먹고 피로 회복제 먹고 푹 자고 나야 다음날 컨디션 유지할 수 있어요. 근데 무리하게 진행을 하시잖아요. 제가 조기에 문제 해결이라고 해놓은 게 이거를 쌓아놓게 되면 결국엔 독감이, 결국엔 면역력이 떨어져가지고 그 감기에 걸리거나 대상포진을 앓거나 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몸 상태도 항상 그 좀 관심을 기울이고 그리고 몸에 좋은 것도 좀 챙겨 드시고 비타민만 많이 먹어도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챙겨 드신다든가 본인 몸에 맞는 것. 그래서 저도 모의고사반 들어가서 그 한약을 저도 약간 불신하는 쪽이었었는데 먹고 나니까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의고사반을 앞두고 지어왔습니다. 저 먹던 거 그거 보내주세요라고 해서 네, 먹기 시작했는데 그래도 한 3일째 되니까 조금 더 좀 이렇게 좀 힘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한테 맞는 거. 뭐 공진단 드신다는 분들, 근데 공진단은 저는 그렇게까지 크게 느껴지진 않는데 그 이제 지어서 먹는 한약은 좀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벌써 영양제 그리고 레몬수도 네, 아침 저녁으로 먹고 있고 그래서 제가 모고반 가면 제가 아프면 문제질이 나빠지고 이게 정말 저도 하루살이처럼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하는데 선생님들은 실제 시험장 가서 그 실력 발휘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엇보다 건강 챙기는 거 꼭 유념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습법에서 보시면 일단 그러니까 학습한 자료 기출 여부가 빠짐없이 표기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거고 결국에 이거는 학습 자료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여서 기출이에요. 결국 기출은 기출 확장이기 때문에 기출 놓쳐지지 않도록 다 표시가 된 걸 내가 공부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이제부터는 혹시 안 돼 있다라고 하면 공부하시면서요. A뿔, A, B뿔, B 해가지고 요걸 좀 표시하면서 보세요. A는요. 무조건 기출은 다 A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요새 문제가 채점 기준 분명한 것들이 출제가 되니까 플러스를 붙여넣는 건 이게 법에 근거한 거야, 정책에 근거한 거야. 이건 딱 그 키워드가 명확히 있는 거니까 요새 문제에 출제되기 좋은 개념이야 라고 하면 A 풀 붙여놓는 거예요. 그거는 반드시 그 키워드 인출이 되어야 하겠죠. 기출인데 어떤 간호 중재를 쓰시오, 뭐 몇 가지 주의사항을 쓰시오 이런 거는 막 칼같이 외워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A급으로 해놓는 거죠. 근데 A만. 그리고 국시나 공무원 시험에 나왔던 거. 그래서 인접한 시험에 언급이 되어졌는데 이게 채점 기준이 분명해서 우리 시험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면 B뿔로 그리고 이것도 그냥 알고 있으면 되는 개념이야 라고 하면 B를 그리고 C는요 우리가 인접한 시험에서도 우리 시험에도 언급된 적이 없는데 그 올해 그 간호학회라든가 또는 그 보건교사 연수에서라든가 그래서 많이 좀 다뤄지고는 주요 좀 이슈 요건 C급을 표시해두면 되고요. 그냥 무엇이다라고 하는 거 눈을 찍고 넘어가면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요걸 표시해 놓으셔야 하나 자료만 집중 공략해서 보실 때 효율적으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습 수준 정하기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내가 완벽하게 암기해야 되는 개념이 있고 그리고 그냥 알고만 넘어가면 되는 게 있는 거 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수준을 정해놓고 하는 거죠. 이렇게 이론서가 두껍고 4권을 다 봐야 되는데 다 완벽한 암기를 한다라고 하면 절대 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A뿔 위에 표시해놨잖아요. B뿔. A뿔을 다 외웠으면 B뿔을 가서 외우는데 이땐 완벽한 암기를 하기 위해서 키워드 추출해야죠. 키워드 추출해가지고 그 키워드를 넣어가지고 외우는 거. 그래서 제가 뭐 고혈압의 정의 물으면 수축기압이란 말이 들어가야 되고 140 이상이란 말이 들어가야 되고 이완기압이란 말이 들어가야 되고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추출해가지고 그걸 완벽하게 외우시는 거. 그래서 그렇게 정해서 하시는 거고요. 구조화된 답안을 구성해 두는 거 좋은 방법이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구조화된 답안이 줄글로 뭐 딱 써놓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까 고혈압의 정의하면 SBP 140 뭐 SBP 140 이상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는 DBP 90 이렇게 그러면 요걸 가지고 옆에다 간략하게 써두면요 문장을 굳이 읽지 않아도 요것만 가지고 가고 이거를 넣어가지고 답을 쓰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완벽하게 외워야 되는 거는 구조화해도 근데 모두 다 구조화가 아니에요. A 뿌리고 완벽하게 외우고 그 단어로만 써야 된다라고 화살표를 표시해서 만드신다든가 그림을 그려놓는다든가 뭐가 됐든 좀 구조화돼서 내 머릿속에서 그대로 인출될 수 있는 단서들을 만들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학습하기에서 보시면 문풀반자를 모의고사자를 기본서처럼 보기라고 했는데요. 자료를 따로 보기보다는 그래서 복습하실 때
그게 출제가 됐던 거는 문풀 할 때 내가 이 내용을 물었는데 뭐 착각을 해서 이걸 썼다든가 아니면 비슷한 개념은 내가 변별이 잘 안 됐다든가 라고 하면 그걸 이론서에 좀 표시를 해두시는 거예요. 뭐 오답 노트를 만들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걸 좀 표시해 놓으시고 그리고 이게 문제 나왔었으니까 그걸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해보신다든가 라고 하는 식으로 하고요. 만약에 뭐 그냥 표시하는 걸로 잘 안 되고 요 문제로 그냥 넣어놓고 싶다. 그 페이지 쪽에다가. 그러면 그 A4에다가요. 그냥 그 시험지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그냥 붙여가지고 그냥 그 A4지를 가져다가 넣는 거. 제 교재가 A4로 된 이유 자체가 선생님들이 이렇게 30 뚫어가지고, 그 30 뚫어서 그걸 파일링해서 넣고 빼기가 조금 더 유용하게 하시라고 하려고 A4로 만들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벌려진 자를 이것 보고가 아니라 이론사다 최대한 좀 합쳐가지고 거기에서부터 다 연상을 해보실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리고 지금부터는 공부 범위 너무 넓혀가시는 게 아닙니다. 오늘 모의고사 받아보시면 제가 실전과 가장 유사한 느낌을 드리기 위해서 처음 보시는 개념이라 좀 확장된 개념들을 넣어놨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와서 이제 주면 어떡해? 그때는 별로 강조 안 하더니 이거 지금 외우라고 냈잖아. 이게 아니에요. 어차피 기출 중심으로 보시는 거 맞고요. 그렇게 나와 있는 뭐 B에 해당되는 것들 또 C급에 해당되는 것들은 이런 게 있다라고 해서 그냥 보시는 식으로. 그러니까 회독을 할 때 그냥 스킵은 하지 말고 그냥 이런 게 있구나라고 하는 걸 보고는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 시작과 끝을 낼 때는요. 전체 영역의 목차나 마이맵을 활용해서 내가 공부 시작할 때 오늘 해야 되는 영역이 뭐지라고 하는 걸 마이맵을 보신다든가 아니면 공부를 다 끝나고 나서 마이맵이나 목차가 쭉 한번 보시면서 내가 오늘 뭐를 공부했구나라고 하는 거 머릿속에 좀 정리해 보는 거.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주무시는 동안 얘가 단기 기억으로 들어갔던 거지 장기 기억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질 거거든요. 근데 공부 시작이나 마무리할 때 이렇게 구조화하는 것들이 장기 기억으로 넘어갔을 때 훨씬 내가 아웃풋할 때, 인출할 때 좀 더 정확도 있게 그러니까 끌어내서 쓸 수 그러니까 쓰는데 도움이 되어지는 방법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늘 제가 하반기 와서 계속 아웃풋을 강조드렸는데 저희가 객관식 시험도 아니고 인풋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 이론서를 한번 읽고요. 입으로 꺼내봐요라고 하는데 이제부터는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그냥 꺼내보고 내가 뭐를 모르는구나. 내가 뭐를 꺼냈어야 되는 거 확인 학습으로 이론서를 보는 거예요. 이론서를 읽는 학습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시험 공부를 잘하고 있는 사람은 시험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공부가 제자리인 것 같아. 어떡하지? 나 하나도 늘지 않은 것 같아 라고 하는 두려움이 어느 날 느껴져요. 제대로 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가 공부를 못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절대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공부 시간을 갑자기 늘리거나 갑자기 뭔가 공부방을 바꾸는 건 맞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스스로 합격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시험 치르기 위해서 이거는 종강날 모고반 종강날 조금 더 이제 체크리스트로 만들어 드릴 건데요. 그러니까 미리 좀 걱정 많으신 분들 있잖아요. 많이 물어보시기도 하거든요. 시험 불안이 크신 분들 같은 경우 우황청심환 인대레를 먹는데요. 이건 반드시 모의고사 치를 때 먼저 드셔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우황청심환 먹었는데 전혀 효과 없는데 물로 된 우황청심환 도움이 된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었고 그리고 조교 선생님이었었는데 인대레를 먹고 완전 퍼져가지고 저한테 저 연구실에 잠깐만 누워있으면 눈이 이렇게 반쯤 풀려가지고 그래서 한 티를 다 먹으면 안 돼가지고 반 티를 먹었는데도 컨디션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는 반 티를 먹고 시험장에 가가지고 훨씬 좀 도움이 됐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체중에 따라서 주고 이게 아니고 나한테 맞는 걸 미리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자꾸 펄스를 재보잖아요. 맥박을 재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맥박이 좀 줄어들고 그리고 이제 맥박이 몇 회까지 좀 줄어도 이걸 좀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모의고사 때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기억을 해두실게요. 시험장에서는 선생님이 100을 가지고 가면 80을 발휘하고 온 게 120을 하고 온 거예요. 절대로 지금 선생님이 내가 100을 알고 있으니까 100을 시험장 가서 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걸 기대하고 그 시험 날을 보내시게 되면 자신한테 실망을 하실 거고 떨어졌다라고 자책을 하실 거거든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누구도 인간이기 때문에 긴장을 하고요. 어쩔 수 없어요. 자율신경계는 우리가 조절 안 되잖아요. 이미 교감신경계가 떠가지고 흥분하고 난린데 도대체 우리가 뭘 어떻게 조절할 수 있냐고. 근데 평상시에 좀 마인드 컨트롤도 하고 뭐 호흡법도 한번 심호흡도 해보고 그리고 명상법. 근데 명상법에서 시험장에서
그 불안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고개를 들어가지고 천정에 있는 무늬를 보라고. 그래서 천정을 이렇게 네모나게 해가지고 막 붙어 있잖아요. 아, 저 네모가 여기에 몇 개 정도, 한 줄에 몇 개지, 그걸 세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막 떠올랐던 게 좀 가라앉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명상이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쓰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건 항상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80%를 하고 왔으면 내가 120을 하고 온 거다. 정말 잘하고 온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내가 예상치 않은 곳에 몇 개 나와도 합격엔 상관없다고 생각하기. 이거는 맞습니다. 실제가 그래요. 그래서 지금 모의고사 치르면서도 어떡하지? 어떡하지? 새로 공부할게. 이거 아니라 아, 실전에도 이런 느낌이라는데 아, 이거는 뭐 합격에는 그게 상관이 없는 거야. 아, 그래도 내가 한번 읽어보고 가면은 시험장에서 비슷한 게 나왔을 때 그래 내가 어느 정도는 그래도 써볼 수 있겠지. 요 정도의 마음 정도를. 그리고 어려운 문제나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문제를 보고 쫄지 말고 일단은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풀어가는 거예요. 너무 그러니까 조금만 고민하면 될 것 같고 계산하는데 미리 시간을 막 쓰겠다고 해서 막 썼는데 시간을 엄청 내가 다른 문제보다 거의 한 3배 이상을 써가지고 이 문제를 붙들고 있는데 계산값이 나왔는데 아직도 확신을 못 하겠어. 근데 다른 문제로도 못 가겠고 이미 3배 이상 시간을 썼고 이렇게 되면 불안이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를 푸실 때는 항상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풀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뒀다가 나한테 나머지 시간에 최선 다해 고민해가지고 그 어려운 문제 풀어보시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동. 하는 데 있어서는 시험지 받으면 이건 모의고사부터 연습을 해보세요. 1번부터 12번까지, 1번부터 11번까지 문제 전체를 보고요. 지문이라든가 이걸 전체적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보다 이렇게 보다 보면 계산 문제들, 오늘 냈던 계산 문제 중에 하나 보면 휴대폰 꺼내서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 답을 만들다가 욕을 하시겠구나. 이거를 산수도 아니고 막 이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문제 보면 아, 요 문제는 좀 시간이 걸리겠어라고 하면 시간 안배를 조금 해놓고 하실 필요가 있거든요. 이건 모의고사에서부터 연습을 해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답안은요 스캔해서 화면으로 띄워가지고 보건교사 선생님들이 100% 채점을 하십니다. 3인 1조로. 그러니까 스캔해서 봐요. 또박또박 쓰고요. 진하게 좀 써주셔야 돼요. 스캔하면 더 흐려지잖아요. 그러니까 글씨는 또박또박 좀 깨끗하게. 근데 여기서 예쁘게가 아니에요. 또박또박 쓰면 돼요. 글씨 예쁜데도 흘려 써가지고 잘 못 알아보는 글씨는 노력해서 읽어봐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체계적으로 그래서 2갈씩 우리가 키워드 2갈씩 늘 강조 드리잖아요. 그 아래 바로 있고 그리고 부연 설명을 물어보시는데 제가 문풀반까지는 부연 설명 최대한 인출해 보세요 라고 하는 걸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모의고사반부터는 묻는 것도 많아요. 묻는 것만 쓰시는 걸로 네, 연습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대신에 채점을 할 땐 완전 칼체. 그러니까 그게 의미가 저도 그걸 썼어요. 그러니까 실전 가서 혹시 유사답안으로 인정을 받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연습하는 과정 중에 지금은 쓰는 거는 묻는 것만 정확하게 쓰고 대신에 그 채점 완전 칼체를 해가지고 키워드 확인해보고 누가 보더라도 정답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표현을 찾아서 쓰시도록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최선 다해서 하는 거.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선생님 마음가짐이요. 내가 이번 주에 공부가 제대로 못했어. 회독을 제대로 못했고 모의고사를 대충 그냥 공부도 안 되는데 대충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태도로 답으로 실력으로 나와요. 근데 선생님이 공부를 못했더라도 아는 거 처음 밑에 있는 거라도 꺼내서 쓰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답에 그게 묻어 나와요. 근데 이거는 모의고사 때도 실전에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늘 내가 다 완성된 사람처럼 너무 잘하는 사람인 거 내가 한 주 동안 회독을 못한 게 아니라 한 주 동안 정말 회독을 미친 듯이 한 사람인 것처럼 모든 준비가 완료된 사람인 것 같이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 저 사람 되게 잘해오는 사람인가 보다 잘한 사람인가 보다라고 보여질 만큼 그러니까 그게 티가 그러니까 나도록 할 만큼 척척척 하면서 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러니까 끝까지 다 최선을 하시는 거. 내 마음이 미리 놔버리는 걸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거는 실력으로도 도움이 되지 않고요. 그리고 나를 평가하는 사람도 그걸 느껴요. 그거는 1차에서도 마찬가지고 2차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노력하고 최선 다하고 뭔가 완성된 것 같은 모습을 하시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모르는 내용이 나와도 절대로 빈칸으로 비워두지 말아라. 이건 모고에서 계속 해보셔야 되고요. 우리가 상대평가여가지고 나도 못 써, 남도 못 쓰고 근데 응시자 대부분이 못 쓰잖아요. 채점 기준을 조정해서 맞게 해주는 답으로 인정된 답이 나와요. 원래 답이 하더라도 그러니까 절대로 빈칸으로 비워두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합격지수를 좀 높이고 다시 한번 체크해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점수가 많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실전 대비 체크리스트. 그래서 요거를 좀 휴대폰에 놓고 한번 이렇게 체크해 보시면, 그러니까 한 열흘,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체크를 해보면서, 아, 내가 7개 이상으로 가고 있어. 그러면, 아, 내가 그래도 합격을 향해서 가고 있고 가까워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5개 이하라고 하면은, 아, 내가 여전히 좀 합격 쪽에 가까이 못 가고 있구나. 이걸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시험만 생각하고, 이제부터 합격만 생각하고, 합격을 위한 생활을 해가셔야 된다고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답안 작성에 대한 내용을 좀 넣어드렸는데요. 답안은 시험지하고 답안 사이즈에서 이제 오늘부터 직강 선생님들은 OMR 답안지에서 좀 미끄러운 답안지를 받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시험지들 옆으로 넘기는 큰 시험지를 받으실 거예요. 근데 인강 선생님들은 사실 그렇게 드릴 수가 없어서 제가 OMR을 스캔해가지고 그냥 스캔본을 올려드리긴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제 시험지하고 답안지 사이즈가 8절지, B5 사이즈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범 답안 채점 기준은 법정으로 소송을 해도 다 비공개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나중에 본인 답을 확인하러 가도 채점이 안 된 방식을 보게 되실 거예요. 여기 응시자 유의사항에서 보시면 모의고사 앞에도 넣어드렸으니까 그거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수험번호 이거 표시하시는 거는 모의고사 때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컴퓨터용 수험 사인펜으로 하는 게 아니라 검정펜으로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실선으로 되어져 있는 거 바깥으로 나가면 채점이 되지 않고요. 그리고 이 문항별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점선에서 있는 것들은 임의의 선이에요. 얘는 무시하고 쓰셔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글씨가 흐려가지고 그러니까 줄에 가려지지 않도록 쓰시는 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아래 답안 작성 요령은 제가 몇 년간 계속해서 Q&A로 교육과정 평가는 올라오는 걸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따로 안내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펜 사용이랑 이렇게 모아놓은 거고요. 문풀반수 말씀드렸고 추가적으로 더 올라온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펜 사용은 지워지거나 번지지 않는 동일한 종류의 검은색 펜이다라고 했는데 그 아래에 있지만 중요한 게 그거죠. 동일 교시에 동일한 종류의 펜 사용하는 거. 그러니까 선생님 교육학 시험을 보는 동안에 중간에 펜을 바꾸잖아요. 그 답은 채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답을 작성하지 않고 이게 바뀌었다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혹시라든가 다른 부정행위나 이런 걸 의심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해서 아예 채점을 하지 않으니까 동일 교시엔 동일한 종류의 펜만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대신에 뭐 교육학 전공 A, 전공 B 이게 세 교시가 다른 건 상관없어요. 근데 동일하게 쓰다가 바뀌어지는 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워지거나 번지지 않는 검은 펜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워지는 볼펜도 안 돼요. 스캔해서 열로 싹 지워져서 채점이 안 됐던 답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열이 있으면 우리 뒤에 고무로 문질러가 지워지는 펜은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연필이랑 수성 사인펜 번지는 거 다 안 되고요. 젤 잉크 볼펜도 별로 추천하진 않는 거. 그래서 젤 잉크 같은 경우도 이렇게 물이 많거나 하면 좀 번져질 수 있고 하니까요. 그런 건 안 된다고 하는 거고. 그리고 평가 답한 것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최근에 연필을 안 지면 연필과 유사한 느낌을 줘 채점자가 연필로 오인할 우려가 있으면 채점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펜 써보셔가지고 좀 흐려서 연필처럼 보여지는 거 있잖아요. 볼펜이라 하더라도 그건 쓰시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지에 색깔펜, 연필, 형광펜 사용은 가능은 근데 이건 못 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감안하고 생각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전에 서울에서 형광펜을 전년도에서는 쓰게 했어요. 그래서 묻는 거 몇 가지 놓치지 않으려 형광펜 가지고 쓰셨던 선생님이 전년도에 썼는데 그 다음에는 가니까 못 쓰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교육시도 교육청에 따라 다를 수가 있는데 또 그 해에 누가 그러니까 총 책임을 하셔가지고 그분이 어떤 책임자가 어떤 결정하냐에 따라 좀 달라지기 때문에 이건 못 쓸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연습해 보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험표 마킹, 성명 기재, 답안 작성 모두 동일한 종류의 검은 펜으로 사용하는 거. 컴퓨터 수성 사인펜 사용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펜 그립 있잖아요. 선생님들 손 아프고 하시니까 그립 끼워서 쓰시는 거. 이것도 시도 교육청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그것도 못 쓰게 했던 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틀린 내용은 2줄로 이렇게 긋고 위, 아래, 옆에 어디든 써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명확하게 보여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틀린 글씨 위에 써도 되는데 잘 안 보여지면 노력해서 읽어주진 않는다는 거예요. 친절한 채점이 아니기 때문에 늘 그걸 좀 감안하셔서 친절하게 선생님들 쓰셔야 돼요. 채점자는 친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을 한 번에 모아 채점을 하거든요. 굉장히 신속하게 빠르게 채점이 다량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한 사람 답안을 꼼꼼히 읽어봐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틀린 내용을 나도 모르게 쓰고 두 줄로 그어야 되는데 이렇게 까맣게 칠해버릴 때 있잖아요. 감점은 없다고 답을 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정부호에서 보시면 일반적인 교정부, 그래서 추가하고 싶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위에다가 쓰거나 뭐 아래로 해가지고 여기에 내용을 쓰거나 이런 식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런데 답안에다가 밑줄 긋거나 박스 표시, 강조 표시는 다 부정행위. 그러니까 일반적인 교정부호 외에 어떤 부호도 쓰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강조하고 싶은 내용에 뭐 쌍따옴표라든가 외따옴표 같은 거 쓰시잖아요. 이런 것들도 오해 소지가 있어서 지양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교정보호 외에는 어떤 것도 쓰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답안 작성에 대한 거 해서 보시면 기입형이든 서술형이든 가로 넣기해서 뭐 단어만 쓰라고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단어로만 답을 해도 감점은 없어요. 서술형이라고 무조건 그러니까 문장을 완성하는 건 아니에요. 단어로만 요구하는 문항이었을 경우라고 하는 거고요.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니면 서술형은 되도록이면 문장으로 완성하시는 걸 추천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표로 정리해서 답을 작성하는 경우 대부분 전공서에 표로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표로 답을 하셔도 됩니다. 근데 전공서는 어디도 일반적으로 표로 안 하는데 내 답 중에 몇 개가 반복돼서 표로 써졌잖아요. 그러면 그 표로 작성이 된 답은 아예 채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역과 니은에 들어갈 내용 구성하시오 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기역과 니은을 첫째, 둘째나 A, B라든가 숫자로 바꿨으면 안 돼요. 기역, 니은이라고 물었으면 기역, 니은으로 표기하거나 아니면 아예 어떤 표기도 하지 않고 순서대로 기역에 대해 들어갈 내용과 니은에 대한 거 순서대로 쓰시면 돼요. 근데 임의로 바꿔 쓰신 건 안 된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틀린 내용을 수정하시오 라고 했을 때 이렇게 화살표를 해도 되고 이런 내용을 이렇게 수정해야 한다 식으로 문장으로 작성하는 것도 모두 다 가능하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화살표는 교정보호가 아니지만 수정 내용에서는 쓸 수 있다고 답을 했어요. 평가원에서. 그리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가지수 제한된 경우에서 있잖아요. 3가지만 쓰시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앞에서부터 3개까지만 채점하고 4개, 5개 써서도 아예 뒤에는 채점 시에 고려하지 않아요. 이게 일반적이었고요. 2000년도 전반기였었는데 제가 몇 년도인지 정확히 기억이 나진 않는데요. 그때는요. 3가지 쓰라고 했는데 4가지 썼잖아요. 기본적인 요건을 맞추지 않았다고 아예 틀리게 채점했던 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어차피 내가 써도 인정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3가지 쓰라고 하면 우선순위 높은 걸로 해서 3가지만 쓰세요. 조건에 맞춰서. 왜냐하면 어차피 앞에서 3개까지만 채점하면 끝날 일이니까 내가 4개, 5개 쓸 일 없고 그리고 드물긴 했지만 기본은 요건도 부합하지 못했다고 해서 아예 채점을 안 해도 틀리게 채점을 해버리면 불이익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조건에 무조건 맞춰서 답을 쓰셔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지수를 제한한 경우 그러면 이때는 뭐 3가지 쓰라고 했을 때 숫자로 해서 아라비아 숫자로 쓰셔도 되고요. 한글로 첫째, 둘째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한 문제에서 여러 개 소문항이 있을 때 1-1- 이런 식으로 임의의 번호 부여하면 안 돼요. 그냥 순서대로 쓰면 돼요. 여러 개 물었어도 그냥 그 순서대로만 쓰시면 되고 여러 개 소문항이 있는데 뭐 기역, 니은 뭐 이런 식으로 있었으면 그건 써도 되지만 임의로 내가 1-1- 이건 절대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런 경우에 그냥 부정행위 왜냐하면 채점자가 교사잖아요. 현직 교사. 그러면 뭐 대학 선후배도 있을 수 있는 거고 혹시나 모종의 어떤 신호로 해가지고 이런 기호나 부호를 쓴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부정행위로 간주 그 문항은 아예 채점에서 배제시켜버려요. 그러니까 그거를 또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답안지 쓰실 때 가로나 세로 칸을 얘기했던 게 뭐냐면 여기에서 줄 추가 안 하고 쓰셔도 돼요. 어차피 여기 있는 선이 임의의 선이라고 했잖아요. 무시하고 써도 돼요. 근데 내가 가로로 쓰는데 아무래도 줄 맞춰 쓰려고 줄을 추가해가지고 쓰셔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세로선을 써가지고 이런 식으로 답을 써가셔도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가로선, 세로선을 추가하시는 건 가능하다라고 하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답안, 실선 바깥으로 나간 거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줄 긋지 않고 써도 전혀 무방해요. 어차피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선 자체가 임의의 선이어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구하는 답 외에 다른 답이 추가되어 있는 경우는 해마다 채점 기준이 달라서 어떤 애는 가산점을 주고 어떤 애는 감점을 주고. 근데 최근에는 아예 묻는 게 명확해요. 그러니까 그것만 쓰시면 돼요. 이제는 더 뭔가 쓰시려고 해서 나 가산점 막 이거 하실 필요 없고요. 그러다 감점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얘가 일률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애는 더 썼다고 점수를 더 주더니 그래서 내가 그거를 경험해가지고 재수를 할 때 막 썼더니 이번엔 다 감점을 해가지고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하실 때 그냥 묻는 것만 쓰자. 그래서 모의고사부터는 그냥 묻는 것만 쓰는 걸로 연습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유의사항이나 문항에서 요구하는 지시사항을 지키지 않고 작성한 답안에 대한 감점을 하거나 0점 부여할 수 있다라고 해서요. 위에서처럼 뭐 그 연필 사용했다, 뭐 아니면 그 수정액 같은 거 사용했거나 뭐 이런 것들, 아니면 실선 밖으로 빠져나가거나 그러면 다 감점이 되거나 0점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고. 그리고 틀린 내용과 맞는 내용이 혼재되어 있어서 채점자가 볼 때 응시자가 모르고서 아무거나 썼다고 그러니까 아무거나 쓴 것으로 평가할 경우 틀린 것을 채점될 수 있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채점 방식은 전문가 채점 방식입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그러니까 보건교사가 채점하는지 보건교사를 전문가라고 보는 거, 학교 보건에. 그래서 그들이 판단을 해가지고 이거는 이 사람이 좀 틀린 내용이 들어갔지만 이 사람 전체를 모르지 않아 맞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채점자는 이 사람 뒤에서 전혀 다른 얘기 쓴 거 보니까 이 사람 모르고 쓴 거야 이렇게 틀리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하지 않으시면 명확하지 않으면 꼭 써야 되는 표현이 아니라고 하면 빼고 쓰시는 게 더 낫고요. 묻는 것만 명확하게 써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에서 인용을 명시적으로 요구하였거나 인용해야만 답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 문장에 있는 걸 자꾸 가져다가 쓰는 경우 이것도 감점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경우는 당연히 그걸 가져다가 답을 쓰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출제랑 채점 방식에 대한 걸 보시면 한국교육과정평가에서 일괄 수행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시험 보고 나오면 선생님 토요일 날 시험 보시잖아요. 그러면 일요일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 주는 안 하고요. 보통 그 다음 주 월요일 정도에 들어가셔서 OT를 받고 채점에 들어가서 한 7일에서 9일 정도가 소요가 돼서 채점을 한 번에 전국적으로 다 모여서 채점을 합니다. 해당 교육적 채점이 아닙니다. 그리고 법문제는 최근 고시된 내용을 근거로 문항이 작성되어진다라고 답을 했어요. 근데 최근에, 그러니까 바뀌어진 고시된 내용으로 이제 문항이 만들어진다고 하는데, 전에는 그래도 고시되고 나서 한 3년 정도 홍보 기간에 갖고 문제가 나왔거든요. 근데 요새는 그냥 1, 2년 내에도 출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규 특강 할 때 올해 추가가 된 내용, 작년에 추가가 된 내용이라고 하는 걸 조금 말씀드리기도 했었고, 2015 개정 교육과정이랑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저희가 22만 공부를 하긴 했는데요. 이거를 어떤 내용을 공부해야 됩니까? 라고 하니까 둘 다 하세요라고 답을 해놨어요. 근데 작년에 중등 과목은 다 2022만 나왔어요. 이제 교과 과목으로 있는. 그래서 저희는 비교과여서 교육과정 따로 출제가 안 됐었는데 교과들 출제가 됐던 건 다 22가 나왔었기 때문에 21을 중심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찝찝한 게 유아랑 초등은 2015가 나오기도 했었어요. 근데 2015까지 확장은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2022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제재 순서대로 답안을 작성해야 되는 거, 순서가 바뀌어서 순서대로 채점하는 거. 그래서 우리 작성 방법에 보면 두세 개 묻잖아요. 근데 이거 순서를 바꾸잖아요. 그러면 순서대로 채점이 다 틀릴 수도 있어요. 내가 세 가지를 다 썼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순서대로 써서 순서대로 채점이 이루어진다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친절한 채점이 아니라고 했어요. 굉장히 기계적으로 채점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한정돼서 봐서 그 문제만 7일, 9일 동안 계속 그 문제만 반복해서 채점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친절한 채점이 기계적인 채점을 하기 때문에 순서대로 써야 되고 또박또박 알아볼 수 있게 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서술할 거, 설명할 거, 발문의 차이는 없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서술할 것인가 문장으로 길게 하고 설명할 건가 문장으로 해야 되고 답할 것, 제시할 것이라고 하면 요거는 조금 다른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발문 차이는 없다. 맥락에 따라서 해라. 그러니까 맥락이라고 하면 기입형 문제라고 하고 기입형에서 2개, 3개를 물었다. 간단하게 쓰면 되는 거겠죠. 서술형 4점짜리 문제인데 3가지 개념 물었는데 한 가지는 좀 길고 2가지는 좀 짧게 답으로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나머지 2가지는 문장으로 길게 쓸 필요가 없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맥락을 좀 확인하시면 되긴 하는데 근데 그래도 최근엔 보잖아요. 그러면
보통 단어로 답을 하는 것들은 제시할 것, 답할 것, 쓸 것, 뭐 이런 식의 표현이 많이 나오고요. 그 서술형에 가면 뭐 서술할 것, 설명할 것,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긴 합니다. 근데 교육과정 평가는 공식적인 답변은 발문차에는 없다. 맥락으로 확인해서 당신 판단을 쓰시오라고 답을 했습니다. 3인 1조로 개별 채점이 이루어집니다. 그 스캔에서 채점이 이루어지고요. 선생님이 나중에 답을 확인하러 가도 채점이 이루어지지 않은 스캔한 그 원본의 답을 내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한글 또는 영어로 쓰란 조건이 없다면 한글 또는 영어로 답을 써도 무방하다. 다만 영어로 썼는데 스펠링 한자라도 틀리면 무조건 틀립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로 좀 자신 없는 경우는 우리나라 말로 그 표현되어지는 대로 쓰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글씨는 알아볼 수만 있으면 봐줘요. 근데 친절한 채점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또박또박 써서 정말 알아볼 수 있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특정 문항 답안란의 경계를 나타내는 실선을 벗어나지 않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2번, 3번에 대한 실선을 벗어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였고, 그리고 그 여기 양글 9번처럼 근데 이렇게 쓰신 경우는 제가 문풀반에서 그래도 직강 선생님들 뭐 공대 첨삭하고 하면서 좀 봤던 표현인데요. 이렇게 쓰다가 줄이 모자랄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중간에 갑자기 문장을 이렇게 나눴는데요. 그러면 사실 알죠. 이렇게 간다라고 하는 거 알아도 그렇게 친절하게 안 해줘요. 이거는 채점 안 합니다. 이렇게 읽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리 그 쓰시다 중간에 줄을 나눠 쓰시지 말고 미리 답안에 대한 거 공간 생각하셔가지고 줄을 나눠서 쓰시거나 공간에 대한 걸 나눠 쓰시거나 아니면 이런 경우에 뭐 이렇게 썼어요. 공간이 부족하죠.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요 밑으로 해서 당겨 쓰시거나 하실 수 있지. 이렇게 줄을 갑자기 나눠서 하면 그런 것들은 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답안은 답안란에 작성한 것만 채점이 되어진다. 그래서 뭐 메모하거나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답안란 공간에 메모 등을 많이 한 경우에 답안 스캔 과정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답안에는 답안만 실선 안에 내가 점수 받을 것만 쓰셔야 돼요. 어떤 것도 답안은 따로 쓰시거나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답안 작성 시에 다른 문항의 답안을 작성해서 우리 그거 있잖아요. 선생님들 보면 해놓고 나서 요거 두 개가 이렇게 자리 바뀌었어요. 이거 전혀 없습니다. 이거 실전에서는 전혀 반영되지 않아요. 그래서 막 그런 거 써놓잖아요. 뭐 죄송합니다. 뭐 4번을 3번에 썼습니다. 이거는 우리끼리만 하는 거고 절대 그거에 대한 고려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화살표로 표시하는 경우 채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작성하라고 한 경우에 한 가지만 맞게 쓴 경우에 대개는 부분 점수가 있는데 일률적이진 않다. 근데 최근 5개년은 부분 점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있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쓰라고 했는데 내가 한 가지는 안다고 하면 쓰시는 건 해야 돼요. 근데 모고에서는 부분 점수 없게 해드린 것도 좀 있긴 한데요. 실전 한 5년 동안의 문제는 있었어요. 부분 그 답안이 서술형 답안에서 유기성이나 매끄럽게 연결되는 정도는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그냥 키워드가 들어가면 점수를 줍니다. 그리고 긴장해서 손에 땀이 많거나 답안지가 젖어서 굴곡이 생긴 정도. 그래서 이러면 그 불이익이 없을까요? 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글씨를 알아보는 데만 문제가 없다고 하면 정상 채점이 된다고 했고요. 그리고 교육학 답안지 1면을 다 못 채우고 일정 부분 공란을 두고 2도 넘어가서 그래서 혹시 내가 1에서 밑에 줄을 몇 줄을 남겨놔가지고 내가 뒤에를 안 썼다고 생각하지 않을까를 이제 불안해서 남기신 글에 대한 답변이었는데 뒤에까지 일반적으로 확인한다라고 되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교육학 답안지는 2부를 배부하고 응시작 1부만 답안을 작성하고 2부째는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도 다 막히면서 제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2장을 받았잖아요, 답지를. 근데 1장만 썼다고 해서 1장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2장 다 제출이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서론, 본론, 결론을 쓰죠, 교육학은. 근데 서론이랑 그렇게 가르치시는 강사분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서론 쓰고 혹시 내가 서론이라든가 본론에 뭘 추가하고 싶은 게 있을 수 있으니까 한 2줄 정도를 띄워라. 서론 쓰고 2줄 띄고 본론 쓰고 2줄 정도 띄워서 써라. 근데 이거는 감점이나 이런 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의사항 해가지고 요거를 이제 추가를 해놨는데요. 작년도 재작년도 경기도에서 부정행위로 시험을 끝까지 못 보고 쫓겨난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수험번호를 잘못 읽은 답안지가 훼손되어서 교체되어야 되는데 시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감독관의 허락하에 시험이 종료된 후에 답안지 작성은 절대 불가. 그러니까 선생님이 혹시 답안지가 뭐가 조금 이제 그러니까 봤더니 글씨가 좀 번져서 안 보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답안지를 그러니까 한 10분? 뭐 15분 정도밖에 안 남은 상황이죠. 그랬을 때
감독관한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바꾸시면 바꾸라고 해요. 근데 이거 답지고 당신 어차피 10분 동안 여기 있어서 답안지를 보고 있으니 이거 옮기는 것만 할게요라고 해도 안 돼요. 그거 부정행위예요. 뺏어가고 그걸 계속 했잖아요. 그걸 놓고 내가 푸는 것도 아니고 시험지 볼 것도 아니고 이 답지 놓고 쓸게요. 아니요. 그 자리 나와야 돼요. 부정행위에서 다음 교시에 응시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꼭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그 종 치면 무조건 펜 내려놓는 걸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종 쳤는데 글씨 쓰는데 한 번 그 감독관이 이제 펜 놓으세요라고 얘기했는데도 썼고요. 그래서 또 그분은 5분도 채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로 간주가 돼서 그 다음 교시 시험을 못 봤습니다. 근데 그게 작년에 경기도, 그리고 재작년에도 경기도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옆에서 실제 그걸 보신 선생님들이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표현은 항상 2갈씩, 그리고 문장 짧게, 문장 짧아야지 서로나 저기 그 주어하고 그 서술하고 매칭이 잘 돼요. 그리고 밑에 있는 주의사항 확인사항은 제가 일반적 글쓰기 책에서 이제 갖다 넣어드린 거기 때문에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3M, 기막에, 자, 무릎 덮개, 방석. 이건 아까 제가 그 펜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요. 교육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교육청도 해마다 차이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못 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전제하고 챙겨는 가시되 쓸 수 있으면 감사한 거 못 쓰게 됐다고 이게 불안도를 높이거나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걸 꼭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이젠 잘 아시겠지만 1차 시험의 그러니까 그 교육학은 한 문항이에요. 물론 서브 문제가 있죠. 20점. 그리고 이제 전공 A, B해서 90분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육학까지 합쳐서 24문항 해서 있고요. 그리고 이제는 이제 그 확정 공고가 곧 얼마 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10월 1일 날 확정 공고가 날 거고요. 그러면 그 원서 접수가 13일부터 진행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11월 22일 날, 그리고 2차 시험은 1월 21일 날, 수요일 날 치러지게 됩니다. 우리는 뭐 따로 수업이라든가 수업 실연이라든가 뭐 그 실기 평가가 없어서요. 이건 심층 면접에 대한 것만 포함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는 제가 카페에도 공지해드리고 했던 건데요. 이제 10월 1일 날 공지가 나면 내가 어딜 봐야 될지 조금 이제 고민을 해보시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이제 확정 공고는 작년부터 이제 거의 증감이 없이 진행되고 있어 올해도 그럴 거라고 생각은 되어지고요. 그래서 319명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다. 지역별로 내가 생각하는 지역 해가지고 대략 확인해 보시면 되고, 그리고 경쟁률이 합격선에 대한 걸 좀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그 경쟁률이라고 하는 게 뽑는 인원이 점점 주는데 전체적으로 경쟁률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죠. 3년 전에 8.4대 1이었잖아요. 근데 7대 1이었다가 6.1대 1이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조금 뽑는 것만 불안해 하시는데요. 응시자가 한 400명에서 600명씩 매년 줄고 있습니다. 소문 들어보셨잖아요. 뽑는 인원이 줄고 있대라고 하니까 준비하시는 분들 자체가 줄어요. 근데 당시에 3년 전에는 코로나 연장되어지면서 많이 뽑는데 뭐 500명 넘게 뽑는데 라고 하면서 대거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아 경쟁률이 되게 높았습니다. 그래서 뽑는 인원이 적다고 해서 우울해하실 필요 없고요. 내가 그러니까 한 명을 뽑아도 그게 내가 될 수 있고요. 100명, 200명 뽑아도 내가 안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가짐 어떻게 가지셔야 되는지. 그리고 그 아래는 5개년 합격선을 넣어드렸던 게 한 최소 5년은 봐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지역이 어느 정도의 추이를 가져가고 있는지, 뭐 증가되고 있는지 감소 추이에 있는지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의 그 경쟁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 점수를 가지고 있는 곳인지 이걸 좀 보시면서 대략 내가 보는 지역에 대한 게 점차 경쟁률이 타 지역과 비교 좀 높아지고 있는 추세인 건지 감소되고 있는 추세인지를 파악해서 올해 그 이제 선생님들이 치실 때 어느 정도겠구나라고 하는 걸 대략적으로 예상은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확정 공고가 나고 나면은 그 이제 공지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공지를 통해 가지고 그 선생님 상담, 그러니까 지역, 어느 지역을 보고 싶은지 1지망, 2지망에 대한 걸 받아서 그걸 좀 통계 내가지고 피드백을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합격선에 대한 거, 추이에 대한 한 5년 정도 보고 또 본인 그 메일이랑 요 2개를 좀 합쳐가지고 생각을 해보시면 또 어느 정도 마음을 잡는 데 있어서 결정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조금 그 OT 내용이 좀 많았고요. 한 가지 그 추가를 드릴 게 카페에 다음에 임수진과 보건교사들이랑 다음 카페가 있는데요. 거기서 선생님들이 질의를 받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문풀반까지는 기본 이론 뭐
기출 분석 다 열어놨었어요. 질문하시는 거를. 근데 모고반에서부터는 이제 앞에 것들은 질문란을 다 닫으려고 하거든요. 그 과정에 대한 거. 그래서 그 이유가 모고를 하는 데 있어서 그 기출도 분석하지만 최근에 나온 것들을 주 이슈들에 대한 거를 저도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봐야 될 자료가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좀 집중하고자 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조교 선생님들이 같이 도우면서 하는데 조교 선생님들도 공부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 모고 과정에 최대한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불편감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고 그 영역 나갈 때 좀 모아서 질문을 해주시면, 네, 그리고 또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네, 그 OT를 드렸고요. 좀 내용이 많았죠. 이제 한 10분 정도일 것 같은데 빠르게 화장실 다녀오시고 계획된 대로 20분부터 네, 그 시험을 진행하겠습니다.